저는 올해로 64입니다. 이제는 백화점만 가도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제 나이를 실감하곤 합니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손주 보느라 정신이 없다고들 하는데 저는 아직 아들 혁수의 결혼 소식조차 듣지 못했었지요. 혁수는 35이 되도록 여자친구 한 번 제대로 사귀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동창회 모임이 있는데 그때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괴로울 지경이었습니다. 미경아, 너희 혁수는 언제 장가 가니? 우리 경인애도 벌써 애 둘째 낳았다더라. 그러게 말이야. 우리 민철이도 셋째 낳는다고 하더라고. 너무 늦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요새는 결혼정보 회사도 많다던데 한번 알아볼래? 친구들 만나면 늘 이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글쎄, 요즘 젊은 애들이 다들 그렇잖아. 결혼을 서두르지 않더라고. 그래도 너무 늦으면 좋은 며느리감 다 간다니까. 우리 옆집만 해도 34세 결혼한다고 했더니 시댁에서 나이 많다고 걱정이 많았대. 맞아, 맞아. 우리 때는 25만 돼도 누처녀 소리 들었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느긋해. 그래도 남자는 늦어도 괜찮다지만. 이렇게 둘러대고는 했지만 속으로는 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하늘을 보며 기도도 했지요. 제발 우리 혁수 좋은 짝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위안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잘 나가는 아들이었거든요. 대기업 들어가서 승진도 빠르게 하고 월급도 제법 받는다고 하더군요. 입사한 지 7년 만에 과장까지 올라갔다니 제법 빠른 승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과장 달았어요. 어머니, 이번에 특별 성과급을 받았네요. 어머니, 이번에 해외 출장도 다녀왔어요. 미국이랑 유럽까지요. 어머니, 회사에서 이번에 특별 표창도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는 참 잘도 하는 아들이었는데 유독 연애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명절 때면 친척들도 물어보곤 했죠. 혁수 총각 잠깐은 언제 가나? 형님도 이제 장가 가야 되는데 말이야. 그럴 때마다 혁수는 어색한 웃음만 지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답답한 마음에 물어본 적이 있었지요. 혁수야, 너 혹시 여자가 싫은 건 아니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제가 여자가 싫으면 회사에서 여직원들이랑 어떻게 일해요? 그럼 왜 여자친구를 안 사귀는 거니? 엄마가 보기엔 너 정도면 충분히 좋은 신랑감인데. 지금은 일이 바빠서요. 나중에 좋은 사람 생기면 그때 연애할게요. 그렇게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했습니다. 명절에 친구들 만나러 가는 아들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도 장가 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혁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설레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순간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 대체 어떤 사람인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여자예요. 지원이라고 저희 회사 디자인팀에서 일하는데 어머니가 보시면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그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는데? 차분하고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요. 무엇보다 저를 많이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디자인팀이라 센스도 있고 말도 예쁘게 하고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행복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집으로 데리고 가도 될까요? 집에서 보자고? 아이고, 첫 만남부터 집에서 보면 어색하지. 그냥 밖에서 편하게 만나자. 네? 아, 그럴까요? 그래. 백화점 카페에서 보자. 거기가 분위기도 좋고 말하기도 편할 것 같아. 사실 집에서 보자는 말에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보면 음식 준비하랴, 치우랴,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왕 만나는 거 격식 있게 만나고 싶었습니다. 첫 만남은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하니까요. 그럼 어머니 토요일 오후 3시에 백화점 꼭대기층 카페에서 봬요. 그래. 거기서 보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주말에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던 아들의 결혼 이야기가 드디어 시작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참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서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살짝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35인데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옷장을 열어 주말에 입을 옷을 고르며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우리 혁수가 드디어 정말 결혼까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될 계기가 될 줄은요. 아들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입지 않는 정장을 꺼내 입었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장하고 왔습니다. 첫 만남인데 예비 며느리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자리도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서둘러 왔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창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 밖으로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지요. 이런 곳에서 이야기하면 분위기도 좋을 거야. 시계를 보니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백화점 도착했어요. 곧 올라갈게요. 그래. 천천히 와도 돼.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혁수가 저희라고 한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제 우리 아들도 누군가와 함께 다니는구나. 잠시 후 멀리서 혁수가 한 여자와 함께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키가 훤칠한 혁수 옆에서 단정하게 걸어오는 여자는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하얀 원피스에 베이지색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 세련되어 보였지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네. 두 사람이 제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지원 씨예요. 차지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예비 며느리는 29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는 공손했지만 어쩐지 형식적으로 들렸습니다. 목소리에서 약간의 거만함이 느껴진 건 제가 너무 예민해서였을까요? 앉으시죠.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눠요. 셋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혁수가 메뉴판을 들더니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 드시겠어요? 난 아메리카노로 할게. 지원 씨는? 저는 말차 라떼로 할게요. 곧 주문한 음료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지요. 그러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 씨는 회사에서 디자인 일을 하신다고 하던데. 네, 저는 UX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말투가 퉁명스러웠습니다. 긴장해서 그런가? 좀 더 편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원 씨가 말을 자르더군요. 어머니는 UX 디자인이 뭔지 모르시겠네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10분간 저는 한마디도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지원 씨는 자신의 일에 대해 끊임없이 떠들어댔고 그 과정에서 구세대는 이해를 못한다는 둥. 옛날 분들은 이런 걸 모르시니까 같은 말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혁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듣고만 있었지요. 잠시 후 혁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잠깐 회사 전화를 받고 올게요. 혁수가 자리를 비우자 지원 씨의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전 결혼하면 시댁에 자주 못 갈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바빠서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놀랐지만 참고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주말 부부처럼 살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해외에 근무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아이도 당분간은 생각이 없어요. 혹시 손주 바로 보실 생각이시라면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혁수 오빠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옷차림이며 말투며 좀 촌스럽잖아요. 제가 싹 바꿔놓을 거예요. 이제는 커피 잔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였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건 꼭 지켜줘야 해요. 지원 씨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조건을 통보하듯이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혁수가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지원 씨, 죄송한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뭔데? 서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제가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얼른 다녀와. 혁수가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만 남게 되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혁수가 급하게 자리를 비우자 카페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혁수 오빠 없을 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원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 커피 잔을 내려놓고 지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하면 시부모님과는 따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지원 씨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친정에 가야 해요. 주말이요? 네, 매주 주말마다요. 우리 부모님이 주말마다 보자고 하시거든요. 제가 뭔가 말을 하려 하자 지원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제 말 다 끝나지 않았어요. 지원 씨는 자신의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댁은 1년에 2번 정도 뵈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첫 만남에서 하다니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원 씨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시댁 문화가 너무 불편해요. 시댁 문화라니요? 제가 물으려 했지만 지원 씨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이었습니다. 네, 휴일마다 찾아뵙고 안부 전화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르고 지원 씨는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 거 너무 답답하지 않나요?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 하자 지원 씨는 또다시 제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친정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며느리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마치 준비해 온 것처럼 지원 씨는 쉴 새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명절도 반반 나눠서 해요. 시댁만 가면 안 돼요. 지원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혁수 오빠 월급은 제가 관리할 거예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월급 관리요? 네, 당연하죠.
남자들은 돈 관리를 못 하잖아요. 지원 씨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생활비도 관리해야 하고,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저는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원 씨는 제 표정 변화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신혼집도 강남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회사랑 가깝고, 제가 뭔가 말을 하려 할 때마다 지원 씨는 제 말을 자르고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시댁 문화를 비하하는 말들이 계속 이어졌고 그때마다 저는 깊은 한숨만 삼켰습니다. 시댁은 왜 그렇게 며느리를 구속하려고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다들 핵가족으로 살지 않나요? 시부모님과 같이 산다는 건 너무 옛날 방식 같아요. 그리고 집에 갑자기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전 깜짝 방문 같은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최소 일주일 전에 연락 주세요. 지원 씨의 말 속에는 시댁에 대한 편견과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편한 대로만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사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며 저는 점점 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세련되고 품이 있어 보였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인지 이제는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혁수 오빠 카드 사용 내역도 제가 다 체크해야 해요. 남자들은 돈 쓰는 걸 모르니까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과 평생을 함께할 수 없는 이유를. 지원 씨, 이제 다른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오늘은 서로를 알아가는 첫 만남인데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네요. 지원 씨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전부 다 제 이야기 아닌가요? 앞으로의 제 삶이고 제가 꿈꾸는 결혼 생활이에요. 근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자고 하시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지원 씨의 취미라든가. 지금 제 말을 중간에 자르시는 거예요? 아까부터 보니까 제가 말할 때마다 계속 끊으시더니 이제는 아예 다른 얘기를 하자고 하시네요. 도대체 제 말은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지원 씨, 너무 큰 소리를. 그럼 어머니는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처음 뵙는 시어머님께서 제 이야기는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제가 하는 말은 다 틀렸다는 듯이 대하시고 이게 말이 되나요? 앞으로 한 가족이 될 사람들끼리 이래도 되는 거예요? 진정하고 차부터 마시면서. 어머니, 지금 차 마실 기분이에요? 전 지금 너무 화가 나고 서운해요. 시댁은 다 이런가요? 처음부터 며느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얕보는 게 시댁의 전통인가요? 우리 엄마가 그러더니 진짜네요. 시댁에선 며느리 말은 절대 안 듣는다고. 지원 씨, 이제 그만하시죠.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어머니가 방금. 지원 씨, 이렇게 큰 소리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큰 소리요? 어머니는 지금까지 제 말은 하나도 안 들으시다가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큰 소리를 내는 거죠.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말하는 것마다 시댁에 대한 비하가 묻어 있어서 그래요. 며느리가 될 사람이. 아니, 제가 언제요? 사실대로 말씀드린 걸 가지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 혹시 어머니는 제가 시댁에 매일 찾아뵙고 안부 전화하고 그러길 바라시는 거예요? 매일 찾아오라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아, 설마 결혼하면 같이 사시자는 건가요? 전 절대 안 돼요. 시댁과 같이 살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지원 씨, 그런 말이 아니라.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건데요? 전통적인 며느리상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부모님 공양하고 집안일하고 그런 거요? 아니, 전 그런 며느리를 바란 적이 없어요. 다만은 무슨 다만이에요? 어머니, 제가 볼 때는 어머니가 저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맞나요? 그건 아니지만 지원 씨가 우리 혁수를. 아, 역시 다 그렇죠. 시어머니들은 다 자기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오빠한테 관심을 가지니까
못마땅하신 거죠? 지원 씨, 말을 너무 단정 지어서 하네요. 단정은요? 제 눈에는 다 보여요. 아까부터 절 어떤 눈으로 보시는지. 제가 모 오빠 등쳐먹으려고 접근한 줄 아세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다만. 있잖아요, 어머니. 전효 오빠랑 결혼하면 진짜 잘 살 거예요. 제가 오빠 카드값도 관리해주고, 돈도 모아주고,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이러세요? 혁수가 그런 관리가 필요할 만큼 미숙한 사람은 아닌데. 어머니 눈엔 그렇게 보이시나 본데, 전 다르게 봤어요. 오빠가 얼마나 돈을 막 쓰는데요? 맨날 비싼 커피 마시고,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다니고. 골프는 안 치는데. 아니,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저번에도 골프 가방 들고 가는 거. 아, 어머니한텐 비밀이었나? 지원 씨, 우리 혁수는 골프 싫어해요. 그게. 아, 맞다. 오빠 친구분이 들고 있었던 거였나?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하죠. 방금 거짓말한 거잖아요. 거짓말이요? 어머니 말씀 다르시네요. 제가 언제 거짓말을. 아, 이제 알겠어요. 저를 밀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이러세요? 첫 만남부터. 아니, 혹시 다른 며느리감이라도 보셨어요? 그래서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예요? 지원 씨, 자꾸 엉뚱한 오해를. 전 오해 같은 거 안 해요. 다 보여요. 어머니 속내가. 오빠한테 이런 며느리 싫다고 말씀하실 거죠? 절대 안 돼요. 전 오빠가 좋아요. 오빠도 절 좋아하고요. 서로 좋아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어머님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가요? 죄송하지만 전 어머님 마음에 들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이야기 나눌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됐으니까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처음 만남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아니, 잠깐만요. 오빠는요, 당사자도 모르는데 어머니 혼자서 이런 결정을 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누군데요? 누구냐고요? 그 오빠 키운 엄마입니다. 제가 우리 혁수를 어떻게 키웠는지, 우리 가정의 가치관이 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앉자마자 시댁은 1년에 2번만 오겠다. 남편 월급은 자기가 관리하겠다. 지원 씨, 우리 아들을 뭘로 보고 이러시는 거죠? 하, 역시 아들 바라기 시어머니 맞으시네요. 제가 뭐 잘못 말씀드렸나요? 사실대로 말씀드린 건데요. 오빠도 제 말 다 동의하는데. 아, 그리고 우리 아들이라뇨. 이제 곧 제 남편 될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평생 독점하실 거예요? 지원 씨, 제 아들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시면서 벌써부터 관리하겠다고 하네요. 혁수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책임감 있게 돈을 관리해왔는지는 관심도 없고, 미안하지만 이런 며느리는 제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머니, 협박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루하고 독선적인 시어머니인지, 며느리 될 사람 첫 만남에서 이렇게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했는지 다 말할 거예요. 그럼 오빠가 누구 편을 들 것 같으세요? 결혼할 정도로 각별한 여자친구요? 아니면 아들 인생 망치려는 어머니요? 그렇게 해요. 저도 오늘 있었던 일 다 말할 겁니다. 지원 씨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우리 아들은 멍청하지 않으니까 누가 진심이고 누가 거짓인지 금방 알 거예요. 어머니, 지금이라도 마음 돌리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조금 과했던 건 인정해요. 근데 이렇게 파혼이라뇨.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데 어머니가 이러시면 오빠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사랑? 지원 씨, 그게 사랑이에요? 통장 관리하고 카드 내역 감시하고 그런 게 사랑인가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믿고 존중하는 거예요. 지원 씨는 우리 아들을 통제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네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혁수한텐 제가 직접 설명할게요. 어머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어머니 말씀대로. 그만하시죠. 아들 앞에선 천사고 뒤에선 악마인 며느리. 전 사양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걸린 일이었기에 결정은 확고했지만 마음 한켠이 쓰리더군요. 집에 도착해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진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혁수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원 씨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앉아봐.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천천히요? 어머니가 갑자기 파혼을 선언하셨다면서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처음 보는 원망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혁수야, 어머니 말 좀 들어볼래? 지원 씨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너무하셨대요. 아무 이유도 없이. 이유가 있단다. 너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어.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부터 달랐다고 혁수가 자리를 비운 후에 지원 씨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지원 씨가 그럴 리가. 어머니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하지만 혁수야, 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원 씨가 한 말들을 들려줄게. 저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시댁을 무시하는 발언들, 주말마다 친정에만 가겠다는 일방적인 통보, 그리고 혁수의 월급을 관리하겠다는 말까지. 뭐라고요? 제 월급을? 그것뿐이 아니야. 너 카드 내역을 다 체크하겠다더구나. 너가 돈을 막 쓴다면서. 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 그래. 너한텐 안 했겠지. 결혼하고 나서 하려고 했던 거야. 혁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희 지원이가 무슨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지원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지원 씨와는 인연이 안 될 것 같네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첫 만남에서 이렇게 결정하시면 어떡해요? 첫 만남이었기에 다행이었죠. 다행이라뇨? 더 깊어지기 전에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원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세한 얘기는 둘이 나누게 하도록 하죠. 어머님,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혁수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하다. 어머니가 너무 일방적이었지? 아니에요. 지원 씨 어머님이 방금 전화하신 거예요? 응. 며칠 동안 지원 씨 가족들의 항해 전화가 계속됐습니다. 문자도 오고 협박성 전화도 왔습니다. 감히 우리 딸을 무시해? 당신들이 뭔데? 우리 지원이가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얼마나 많은 선이 있었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우리 딸 명예를 더럽힌 거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퇴근하고 들어온 혁수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어? 오늘 회사에서 지원 씨랑 마주쳤어요. 많이 불편했겠구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린 다음에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하던데? 바보 같은 남자라고. 어머니 말만 들으면서 자기 주관도 없이 산다고. 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까지 욕하더라고요. 독선적인 시어머니라고. 그런 말 신경 쓰지 마라. 어제는 회의실 앞에서 마주쳤는데 일부러 크게 웃으면서 동료들이랑 얘기하더라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보고 완전 찌질하대요. 남자가 엄마 말만 듣고 산다고. 혁수야, 그래도 전 괜찮아요. 근데 어머니 욕하는 건 참을 수가 없어서.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너가 그렇게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날 이후로
혁수는 매일 다른 층의 화장실을 이용했답니다. 지원 씨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였겠죠. 식사도 시간을 새로 조정했고 회의 때도 최대한 멀리 앉았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하니까요. 시간이 참 빠르게도 지나갔습니다. 그날의 일이 있고 6개월이 흘렀어요. 처음 몇 달은 혁수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회사에서 지원 씨를 마주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묵묵히 이겨내더군요. 어머니, 오늘은 지원 씨가 휴가를 냈더라고요. 아마도 저랑 마주치기 싫었나 봐요. 아들의 말투에서 아직 미련이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온 혁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일인데? 지원 씨, 전에도 약혼한 사람이 있었대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거니? 그 약혼자분 가족이 저희 회사에 찾아왔어요. 회사에? 네, 지원 씨가 자기들 아들과도 똑같은 짓을 했다고. 혁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떤 짓이었는데? 처음엔 모든 게 완벽했대요. 예의 바르고 착하고. 아들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약혼하고 나서부터 돌변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월급을 다 관리하겠다고 하고 신용카드 내역을 체크하고 심지어 친정에 더 많은 생활비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대요. 그것도 모자라서 시댁은 아예 만나지 말자고 했다면서요. 시부모님이 너무 옛날 분이라고.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서도 결국 파혼을 했대요. 근데 지원 씨 가족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회사에 찾아오신 거예요. 지원 씨가 또 누군가에게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혁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왜 너가 미안하니? 그때 어머니 말씀을 안 믿고 화내고 그래서요. 저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도 그렇게 됐을까요? 이제 그런 생각은 하지 마. 다 지나간 일이야. 그날 이후로 혁수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우울해하지 않았고 전보다 더 밝아졌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왜 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그냥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싶어서요. 아들과 함께한 그날의 식사는 유난히 맛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아셨어요? 뭘? 그날 카페에서 지원 씨가 보여준 모습이 진짜라는 거요. 글쎄, 엄마의 직감이었나? 직감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 너 말이 맞아. 사람을 보는 눈이었던 것 같구나. 역시 우리 어머니. 앞으로는 너가 사람을 볼 때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네, 어머니. 시간이 더 흘러 지원 씨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원 씨가 또 다른 회사에서 만난 남자와 약혼을 했다가 파혼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비슷한 패턴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혁수를 보고 있으면 그때의 결정이 정말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단호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자식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유리창에 비치는 햇살처럼 우리 인생에도 밝은 순간과 어두운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구름이 드리우고 때로는 빛이 쏟아지듯 말이에요. 그날의 결정은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도 밝은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마치 새벽녘의 하늘처럼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밝은 순간의 시작이었던 거죠. 따스한 봄날의 꽃들도 때로는 서리를 견뎌내야 하듯 엄마라는 이름도 가끔은 차가워져야 할 때가 있나 봅니다. 그 서리 같은 차가움이 오히려 우리 아들을 지켜낸 따스함이 되었으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때론 칼이 되기도 하고 방패가 되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그 칼과 방패는 모두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것일 테지요. 사랑하는 아들의 눈에 비친 원망의 눈빛이 가슴 아팠지만 그 순간을 견뎌내길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폭풍우 속의 등대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결국 안전한 항구로 이끌어 주었으니까요. 인생은 마치 커피 한 잔과도 같아서 처음에 쓴맛이 나중에 달콤함을 위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에 쓴 커피 한 잔이 오히려 우리 모자의 삶을 더욱 달콤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때론 직감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도 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가는 새처럼 본능적인 깨달음이 때론 이성보다 앞서가기도 하지요. 그것이 이성적이지 않아 보일지라도 수십 년을 살아온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믿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깊은 강물이 흐르듯 세월이 쌓여 만들어진 지혜는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들추어 보듯 그날의 장면들이 선명하게 떠오르곤 해요. 백화점 카페에서 마주한 그 첫 만남이 어쩌면 우리 아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전환점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운명의 갈림길은 때로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나 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 때론 악역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봄비가 꽃을 위해 차갑게 내리듯 사랑은 때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진정한 모성이 아닐까요? 마치 거센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말이에요.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심판관이 모든 것을 증명해 주었으니까요. 그날의 선택은 실수가 아니었다고.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요.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결정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된다는 것을 마치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아픔을 동반한 결단이 더 큰 아픔을 막아주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을 북극성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듯 어머니의 마음도 언제나 자식의 행복을 향해 있으니까요.